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현 변호사입니다. 자, 위법한 영장을 집행한 자들이 무더기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렇죠?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해야지 지들이 뭔데 법을 떠나서 무슨 신이라도 됩니까? 영장을 불법하게 집행합니까? 무더기로 지금 고발당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장과 경찰청 차장, 국방차관 등 11명을 고발했습니다. 이게 고발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공수처장, 경찰청 차장, 국방차관, 요놈들이 항명한 놈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윤 대통령이 어려워지자 고틈을 타고서 박쥐 새끼처럼 항명한 놈들입니다. 이것들이 말이죠,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에 딱 있을 때는 얼마나 아부를 떨려고 했겠습니까? 이 차장하는 놈은 청장 해보려고 했을 거고, 이 차관하는 새끼는 장관 해보려고 했을 거고, 이 공수처장이라는 놈은 또 이거 하다가 나 검찰총장이라도 한번 해볼까 했을 겁니다. 아니면 뭐 법무장관이라도 하나 해볼까, 국회의원이라도 하나 해볼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워지자 그냥 배신을 때렸던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위법한 영장 집행을 시도하다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변호사들에 의해서 공수처장, 경찰청 차장, 국방차관 이놈들이 다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청 차장 여자가 지금 경찰청장 대신에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차관 요놈이 또 국방장관이 없으니까 권한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청 차장과 국방차관이 경호처의 협조 지시, 협조가 아니라 원래는 경찰 거기 외곽 경비단 내지는 군대 경비단, 얘들은 경호처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대통령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관저에 예를 들어서 공비가 들어왔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수방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그 100일 경비단, 200일 경비단 이런 경비단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걔들로 하여금 지시 듣지 마! 경호처 지시 따르지 마! 라고 이 경찰청 차장이라든가 국방차관 같은 놈들이 항명한 겁니다. 자, 위법한 영장을 집행한 겁니다. 이 모두가 고발당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에서 지지율이 47.4%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섰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재명은 제일 싫어하는 놈에서 완전히 47% 정도가 이재명은 안 된다. 지금 홍준표는 15% 정도거든요. 정말 이게 상대가 안 돼요. 이재명이는 안 된다는 놈이 40%를 훨씬 넘는 그만큼 절대 안 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 안 된다는 놈이 홍준표인데 거기는 15%야. 그러니까 아마 27%인가? 그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재명만은 안 된다. 그 다음에 홍준표 내놓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가 이제 13% 한동훈 내놓으면 안 된다. 이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안 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안 된다는 게 높으면 이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좋아하는 지지율도 높아야 되지만 싫어하는 지지율이 낮아야만 그 사람들이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1대1로 붙었을 때. 자, 나중에는 결국은 1대1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결국은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이 하도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김치국 마시다가 끝난 거야. 이재명 너는 민주당에 지금 거기서 독재하다가 그걸로서 끝난 거야.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 떨어지는 순간 그것이 이걸 갖다 역전시켜가지고서 내가 대통령 되겠다. 아마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아마 열흘 전까지만 해도, 아니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안이 국회를 거치고 의결되는 순간까지만 해도 야 내가 승기를 잡았다라고 말했을 거야.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정의의 여신이 그렇게 두질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말이죠, 고위공직자수사처, 그 다음에 경찰 등으로 구성된 이 공조본, 여기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서 오동훈 공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고발한 거야. 이제 니들은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야. 6일 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변호사는 고발을 위해 변호인 선임계도 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 외 이호영 경찰청 차장, 이호영 요놈이 지금 권한 대행을 하면서 항명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호영 경찰청 차장, 그 다음에 김선호 국방부 차관 요놈도 지금 배신을 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호영, 김선호 얘들이 들어있습니다. 대리인단은 지난 3일 공수처가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특사를 지휘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인 체포영장, 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가 지들이 영장을 치면 지가 오면 되는 거지. 경찰을 왜 데려와? 수사 지휘권이 없어요. 원래 공수처한테는 경찰을 수사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아예 안 줬어.
검찰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차장과 김 차관에 대해서는 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인력 지원 요청을 거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그렇죠.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처장은 당연히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법이지.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처장의 인력 지원 요청을 갖다 따라야 되는데 이걸 거부해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대리인단은 영장 집행에 관여한 경찰청, 국방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관계자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했으나 지금 일단 확인된 11명만 먼저 고발한 후 나머지 놈들을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다 추가 고발하겠다. 오금이 저리는 거죠. 오금이 저리는 거지 이제. 자, 지지율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지금 모든 상황이 지금 바뀌고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미선이라는 자가 막 지 맘대로 하겠다고 막 했는데 그것도 이제 어려워졌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다 이것도 다 물 건너 갔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나가게 해서 당신이 직접 변론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다 얘기하겠다는 거야. 왜 계엄을 했으며 이것이 왜 위법이 아닌지 왜 우연이 아닌지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것들이 내란을 뺐단 말이에요. 내란을 빼고서 사실은 공수사실의 독립성이 깨졌기 때문에 이건 각하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재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기각해야 돼요. 지금 헌법재판소에도 단 하나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진짜 헌법재판관이라면 나는 법대로 하자. 야 이거 뭐야. 공사실의 독립성이 깨졌잖아. 국회를 의결해서 200석을 얻을 때에는 이 탄핵소추 안에 분명히 내란이 들어있었잖아. 내란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잖아. 그럼 내란을 빼면 뭐가 남는데? 그럼 다시 가서 다시 받아와.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와. 그래야만 내가 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거지. 원래가 이제 헌법재판에서 이 할 때도 말이죠. 이게 잘못되면 보정명령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보정명령을 내려가지고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오란 말이야.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오지 않으면 이거 재판해 줄 수 없어. 그럼 안 받아와? 그럼 각하. 간단한 거예요. 원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양쪽을 봐주고 제가 내 친구인데 제가 무슨 과거에 나한테 반원을 꿔주고 나한테 달라소리를 안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법치가 아니라 인치라고. 그럼 법치를 실현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법원이잖아. 법치를 실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판사잖아. 그러면 헌법재판관의 판사도 재판관도 마찬가지로 법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관으로서 당연히 명예를 갖고 자부심을 갖고 말이죠. 그 모든 것을 다 떨쳐내고 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나는 헌법을 지키겠노라. 나는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겠노라. 나는 헌법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나는 헌법재판소에서 준용하는 형사소송법과 그 규칙에 따라서 재판하겠노라. 그러면 일도 여기서 나는 벗어날 수 없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든 저 사람이 거지든 나는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재판관으로서 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노라. 이렇게 재판하면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재판은 각하라니까. 왜 각하냐? 원래가 재판을 해달라고 A를 들이밀었어. 그런데 중간에서 A를 갖다 빼고 B로 이제 해달라는 거야. 이걸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공소사실의 독립성이 깨졌다고 그래 말해.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다 끝난 거야. 더 이상 재판을 할 이유도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미선이라는 자가 말이죠. 지금 일괄 변론기를 지정했다는 건데 일괄 변론기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 지금 피고인 측에 즉 다시 말하면 이 피청구인 측에 윤석열 대통령 측과 변호인 측의 얘기를 듣고 얘기를 들어야 한다라고 되는데 그건 들어야 한다는 말은 상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야. 원래는 일괄 지정이 아니라 개별 지정이야. 하나 지정하고서 그날 재판하고 나서 그 봐가지고 다음 지정하고 봐가지고 다음 지정하고. 내가 오랫동안 변호사를 해서도 일괄 지정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헌법재판소가 재판을 해나간다면 이거는 유승민조차도 말했잖아. 그렇게 재판하면 나중에 불복하지 않겠느냐. 누가 거기에다가 승복을 하겠느냐. 불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내란 아니냐. 내란 아니냐. 만약에 불복하는 사람들과 또 승복을 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붙으면 이거는 그때는 진짜 내란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어떤 법 질서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니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에 대해서는 니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지금 재판이라고 해서 지금은 재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라든지 재판을 잘못했다고 해서 책임을 묻지 않아요. 1심에서 재판이 잘못했어. 근데 2심에서 뒤집혔어. 뒤집혔다 해서 1심 판사에게 책임을 묻진 않아. 지금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하지만 고의적으로 이것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재판을 엉터리로 했다면 그것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니들도 다 깜빵 가고 민사소송 걸려가고 돈 도하는 이미선 니도 주식해갖고 돈 버는 거 전부 다 뺏길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간에 법대로 하라. 법대로.
그래야만 누구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금은 그런 시각이다. 그래서 법치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는 법대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댓글 달고 공유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